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쵸. 성서가 처음부터 성서였나?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꽝 써! 이렇게 얘기했나? 내가 불러준 써!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 비아 언박싱입니다. 외주를 맡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외주 말고 딴 걸로 할까? 딴 걸로 바꿀까요? 네. 뭘로 바꾸지? 엔도죠. 비아 프렌즈를 맡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그래서 비아 언박싱은 이제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소개하는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 소개할 책은 존 바턴의 성서의 형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문고 시리즈 맞죠? 시선들 시리즈입니다. 시선들인가요? 네. 저는 문고로 나온 줄 알았어요. 원래 문고를 할까 하다가 네. 내용상 다시 보니까는 비아 문고로 하기엔 조금 수준이 있다. 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존 바턴이 그리고 한국에 좀 잘 덜 소개되기도 하고 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고심 끝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고 디자인이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맞습니다. 스타일을 바꾸셨나? 존 바턴님께서 되게 좋은 일이네요. 네, 존 바턴님 축하드립니다. 시선들에 등재된. 네. 시선들이어서 여기 문양이 이렇게 그쵸. 들어가는 거죠? 네. 성서학 문양. 네, 맞습니다.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조금 알 것 같네요. 이 서서히 이제 패턴을 이제 파악하고 계시군요. 네.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도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사실 저희가 막 새롭게 지은 게 아니라 이 책이 영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성서의 형성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네네. 근데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은 미국판 제목이에요. 미국판 제목이 어쨌든 매력적인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부제도 집어넣었어요. 영국과 미국을 다 제목으로. 네. 부제는 보통 저희가 좀 잘 네네. 생각해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판 제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사이즈도 되게 딱 아담하고. 네. 저도 한 3분의 2 정도 살짝 봤는데 네. 내용이 되게 알차더라고요. 딱 성서에 관한 입문서로 네. 잘 기획된 책이 아닌가 미리 벌써 싶었어요. 이렇게 벌써 소감을 끝내는 건가요? 저는 이분 이름을 처음 봤는데 네. 혹시 어떤 분이시죠? 존 바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두 개의 대학교 있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네네. 대학교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그 중에 하나의 칼리지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바턴 너무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불쌍한데? 네, 존 바텀 그 존 바텀에 대해서 좀 못다한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이걸 굳이 딱 이렇게 어쨌든 영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저희 비하에서 소개할 성서학자를 들자면 모나디 후커 시선들에서는 모나디 네네. 후커를 복음의 소개하는 시작. 네. 네. 모나디 후커가 그 바클레이의 선생이잖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거 몰랐어요. 바울과 선물인가요? 네네. 거기에서 헌사를 한 게 모나디 후커예요. 그렇구나. 네, 바클레이가 모나디 후커에게 헌사를 바치고 있고 바턴은 이제 신약학자가 아니고 이제 구약학자고 구약학자지만 구약학자라는 자장을 더 뛰어넘어서 성서 또 정경사에 또 일가견이 있는 존 바턴은 되게 신기하게 옥스퍼드에 있는 칼리지에서 학사를 받고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받고 옥스퍼드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교수가 됐다. 네, 그야말로 옥스퍼드 매니아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있거든요. 네. 그 출판부에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옥스퍼드에 뼈를 묻은 네, 옥스퍼드 뼈를 묻은 사람입니다. 그 톰 라이트도 네. 옥스퍼드 나왔잖아요. 네, 톰 라이트도 못한 옥스퍼드 교수를. 그렇죠. 단순히 그냥 커리어만 보면은 학문적인 커리어만 보면 뭐 대중적인 커리어는 당연히 이제 톰 라이트가 당연히 더 인지도가 높고 또 톰 라이트는 성공의 주교잖아요. 네, 네. 바턴은 이제 그냥 신부. 네, 교회적인 직책으로서는 이제 톰 라이트가 더 높고 적어도 학문적인 커리어만 본다면 바턴이 좀 더 성공적인 것 같아요. 바턴은 어쨌든 간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 어쨌든 교수가 됐고 게다가 옥스퍼드 대학교 지금 이제 오리엘 칼리지의 명예 교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FBA라고 네. 그 영국 학술원 회원이에요. 오. 존 바턴은. 근데 톰 라이트는 아니다. 톰 라이트는 학술원 회원이 되지 못했다. 그 신학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신학자 중에서 로안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 이런 학자들은 비하에서 주로 소개하는 학자들은 네네. 영국 학술원 회원이다. 네, 톰 라이트는 아니다. 톰 라이트는 아니다.
그래서 좀 한국엔 생소하지만 영국에선 굉장히 인정받는 그렇죠. 학자.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어쨌든 옥스퍼드 어떤 코멘터리 시리즈라든지 그런 거에 책임 편집자기도 하니까 네. 성서학계에서는 어쨌든 인정받는 학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명예박사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사까지 아우르는 그 정경 확정까지 보려면 그 문헌을 네네. 다 읽어야 돼서 사실 굉장히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는 신약학자들이 좀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랑 관련해서. 바튼의 최근작이 이제 그 성서 역사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네. 굉장히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건 뭐 어떤 내용이죠? 말 그대로 성서의 역사. 성서가 처음부터 쓰여진 시기부터 오늘날의 성서가 어떻게 읽히고 있는까지. 그럼 약간 성서 역사와 만나다. 그렇죠. 비하로 치면은 성서의 형성 플러스 성서 역사와 만나다까지 아우르는 네네.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서문에 보니까 제가 네. 좀 되게 전문적인 걸 계속 썼는데 네. 비교적 대중적인 책을 낼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써왔던 것들을 비교적 좀 약간 대중적으로 좀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이죠. 네. 근데 본인의 바람대로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봐서 그런지 네. 좀 제일 정리가 잘 된 책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성책이 나오면은 구약학 따로 신약학 따로 노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렇죠. 네. 신구약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성경의 형성을 그렇죠. 한 번에 정리해주는 포커스를 구약 네. 신약으로 하는데 그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을 중심을 두고 그 책이 쓰여지고 모이고 이제 경전이 되고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네. 구약과 신약이 저렇게 나뉜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성서학에서도 유럽 대륙의 분위기랑 네. 영국, 영미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맥락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그 계몽주의의 바탕으로 한 역사 비평이 어쨌든 독일에서 발표됐고 그 회의주의가 독일에서 극단적으로 갔으니까 이른바 humboldt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대학 개혁이 있고 나서 네. 신학이 이제 대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학문성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사 비평이라는 걸 더 날카롭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헌학으로서의 성사학이 되게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보다는 국교의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고 크리스텐덤의 어떤 흔적이 더 세게 남아있고 국교회이기 때문에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그 대학교에 여전히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서를 여전히 경전으로 존중하면서 읽는 거죠. 역사비평은 독일보다 좀 더 늦게 발달했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영미권 그 영국에서는 문학비평이라든지 수사비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큰 단위에서 연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경으로 놓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그 성서의 전체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네.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럼 존 바턴은 좀 그럼 영미권 성서학을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존 바턴은 영국 안에서는 되게 역사 비평이 강한 축에 속해요. 옥스퍼드라는 그 대학교 자체가 훨씬 네. 더 그것을 많이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바턴은 이제 너무 또 역사 비평에만 휘둘리지는 않고 좀 더 좀 나름대로 옥사 비평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서 좀 더 넓은 식으로 좀 장르를 넓혀나간. 책이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말 그대로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쵸. 성서가 처음부터 성서였나.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꽝 써!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불러준다 써!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나왔다. 이렇게 그쵸. 어린 시절에 생각하지만 아니면 막 돌판에 번개불로 막 써지고. 그렇죠. 성서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네. 말인즉슨 분명히 성서라는 어떤 공식적인 경전이 되기 이전에 기록들이 먼저 있었고 그 기록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책을 이루고 그 책을 경전이라고 부르고 또 그 경전도 여러 가지 경전이 나와가지고 어떤 건 경전이 아니고 어떤 건 진짜 경전이고 이런 판별하는 과정이 있었다. 네. 이런 걸 암시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전체 과정을 다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터 성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권의 책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최소 66권의 책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선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선집이 완성되었는가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막 그 물방울 하나가 막 이렇게 가다가 네. 뭐 강을 만나고 뭐 바다를 만나다가 아.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올라와서 구름이 돼서 뭐 비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각 그 문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큰 네. 경전으로 모였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만약에 제가 신학과 다녔을 때 이 책으로 배웠으면 엄청 좋았겠다. 딱 성서 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서라는 게 처음 일단 어떤
어떤 책이라는지를 배울 때 이 책을 처음 봤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전체 맥락 안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네.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냥 신학교에서는 약간 조금 진보적인 데서는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그쵸. 이건 사람이 쓴 거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네. 바톤은 그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망치로 부수려고 그러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게 책이니까 누군가 썼겠죠? 누가 또 쓴 걸 모았겠죠? 근데 이게 또 성서를 봅시다. 뭔가 문체가 다르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 네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더 반발감이 좀 덜하게 괜한 신입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네, 읽는 효과가 있지 않나. 제 목차도 딱 그런 구성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용부터 소개해주고 네. 그 성경 한 권씩 내용 조금씩 짤막하게 그쵸, 소개해주는 그쵸.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분은 약간 정리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한 딱 두세 줄인데 어떻게 이 책을 이렇게 요약을 잘하나. 그래서 이제 두세 줄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쵸. 네, 성경 전체를 다 두세 줄로 표현하고 좀 장르구나 이런 쪽에서 잘 모르는 외경이나 이런 것도 쭉 정리를 해줘서 그렇죠. 그 설명만 봐도 되게 유익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이 책을 읽으면 그것 자체로도 약간 자극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 목록이 달라? 이 책이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교과서로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비평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성경을 되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 이 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엄청나게 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책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이 책은 되게 마술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지한 텍스트가 아니라 주술성이 있는 걸로 대하는 듯한 자세가 암묵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도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성장의 이력을 거쳤는지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좀 일그러진 않아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다층적이고 성경이 풍요로운 문서다. 그런 걸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니까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이상에 걸쳐서 편집과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통일된 비교적 어떤 일관되게 뭔가 흐르는 사유를 지닌 텍스트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너무 반감과 적대심이 아니라 얼마나 열린 태도로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그렇죠. 신앙적으로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뭔가 뛰어가고. 편집장님께서 이 책에서 준비한 한방 한번 살펴볼까요? 존 바턴이 되게 좋은 의미에서 되게 간결하고 되게 전형적으로 글 잘 쓰는 학자예요. 예전에 이동진 기자님 얘기해서 명징하게 진짜 명징한 문장이 돋보이는데 명징하게 직조한 책이죠. 그렇죠. 명징하게 직조한 책인데 명중하게 직조한 책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임팩트 있는 문장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짜여져 있게 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문장은 별로 잘 안 쓰는데 아마 제가 물러드린 것만으로는 약간 감이 잘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네. 문장이 얼마나 인상적인 문장인지 알게 되실 거라고. 유대교든 그리스도교든 구약과 신약의 중심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특정한 책들을 신자들이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후의 이유를 발견 혹은 발명하기도 했지요. 어떤 책을 거룩한 책으로 여길 경우 사람들은 저술연대, 원조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책들이 거룩한 책이 된 이유는 그 책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읽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이는 참입니다. 이를테면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는 실제로 그리스도교 역사 중 가장 초기에 나온 문헌이며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이는 사실과 들어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생각 덕분에 성서에 속한 책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저런 책들을 정말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오랜 기간 거룩한 책으로 여겨져 왔던 책들을 거룩한 책으로 읽었습니다. 성서는 어떤 규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듯 성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나 성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네요. 식물이 자라듯 네. 싫어하는 게 오히려 더 성서의 권위나 네. 성서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책의 결국에 핵심 그 이미지인데 이거를 전체를 보시면 분들은 좀 더 그 책의 논지를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존 바턴의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학교 입학해서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딱 읽고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되게 정리되기 좋은 책인 것 같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어도 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성경이 그냥 2차원의 평면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입체적인, 그리고 어떤 식물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비언박싱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